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9장. 미하루와의 신혼생활은 나름 잘 흘러갔다. 나름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색다를 것 없다는 정도의 의미다. 퇴근하면 옆길로 새지 않고 고토구 미나미스나에 얻은 것을 딸린 맨션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지은 저녁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목욕을 한 후 침대에 들었다. 휴일에는 쇼핑하러 외출하는 일이 많았다. 막상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필요한 물건이 참으로 많았다. 평범한 신혼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하루는 신혼집을 살기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 일 없이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나는 그런 상태가 쾌적했다. 하지만 그것을 평온하다고 받아들일지 지루하다고 받아들일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미하루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았다. 골프를 하겠다고?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저녁을 먹을 때였다. 친구들은 다 시작했어요. 나보고도 자꾸 같이 배우러 가자고 해요. 해도 되겠지요? 어디로 배우러 가는데? 기바에 큰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서 레슨도 해준대요. 이미 안내 책자도 받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골프라니. 나는 젓가락질하던 손을 멈춘 상태로 한참을 있었다. 상상해 본 적조차 없는 얘기였다. 레슨비가 비싸지 않아?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 레슨이 아니니까요. 골프채도 빌려준다고 하고 그 연습장이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단 말이에요. 미하루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전부 골프를 하니 어쩌다 만나도 골프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골프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살림에 지장이 없을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신난다며 좋아하는 미하루를 보면서 불길한 예감이 가슴에 번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골프채를 사고 싶다고 했다. 골프채는 빌리면 된다면서. 빌리는 값을 따져보니 사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코치가 그러는데 자신에게 맞는 채를 쓰지 않으면 잘 칠 수 없대요. 이대로는 코스에 나갈 수도 없고요. 그건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잖아. 나도 당분간은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살 바에는 빨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도 되죠. 그녀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이만저만 비싸야 말이지. 그리고 골프채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가방이랑 신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연습장에 드나드는 업자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레슨 받는 사람들은 60% 가격에 살 수 있대요. 가방과 골프채를 세트로 팔기도 하고요. 레슨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업자의 상술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었다. 얼마나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싼 걸 사려고 해요. 나는 또 한숨을 쉬었다. 세간의 골프 붐이 있는 건 사실이었다. 다른 부부들도 우리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터였다. 당신, 내 월급이 얼만지 알잖아. 집세만으로도 장난이 아닌데 골프라니 무리라고 여기지 않아? 그래서 나도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사도 돼요, 안 돼요? 살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돈은 그녀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문제없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골프용품 일습을 마련한 미하루는 마침내 코스에 나가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나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번 나가는데 수만 엔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몇만 엔씩 드는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것도 고급 골프장이나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골프장은 하나같이 2류나 3류인걸. 여성 우대의 날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날 가면 30% 할인도 해줘요. 점심도라면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걱정 말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주머니가 비면 안 가겠거니 하는 단순한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에서 끝나지 않았다. 침실 서랍장 옆에 있는 옷장은 내가 좀처럼 여는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미하루가 집을 비운 사이 급히 상복을 입을 일이 생겨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고급 브랜드 쇼핑백과 상자가 가득 차 있었다. 내용물을 살펴보니 핸드백과 지갑, 액세서리, 의류 등등이었다. 하나같이 새 것으로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문상을 가야 했던 나는 일단 상복을 찾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미하루를 추궁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옷장을 뒤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각오했을 것이다. 아, 그거요. 선물 받은 거랑 할인 매장에서 산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미하루한테 왜 저런 선물을 주지? 이유야 여러 가지죠. 해외여행 갔다 왔다든가,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웠다. 있잖아, 우리 지금 예금이 얼마나 있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하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차 물었을 때에야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네, 뭐라고요? 예금 말이야. 얼마나 있어? 글쎄요, 얼마더라.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통장 좀 보여줘.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최근에 통장 정리를 한 적이 없어서 봐도 몰라요. 돈 찾을 때 받은 확인서 같은 거 없어? 그런 건 그 자리에서 버리죠. 그럼 다음에 돈 찾으면 보여줘. 응, 알았어요. 살림을 미하루에게 맡긴 탓에 나는 은행 현금 카드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돈을 찾으면 그중 일부를 내게 용돈으로 주는 식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예금 잔고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내가 재촉하면 바빠서 은행에 못 갔다거나 깜빡했다고 둘러대는 것이었다. 화가 치민 나는 결국 근무 시간에 거래 은행에 전화를 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말한 뒤 잔고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 잔고는커녕 빚을 졌던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상대 여직원은 내 거친 말투에 놀란 듯한 목소리로 정기 예금액의 90%까지는 현금 카드로 대출할 수 있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날 나는 퇴근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회사를 나왔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려왔다. 같이 골프 치는 친구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다음 순간 내가 들어온 걸 눈치챘는지 말소리가 딱 그쳤다. 거실에 가 보니 미하루 외에 다른 여성 2명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그녀들이 내게 인사했다. 둘 다 미하루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한 사람은 검정 계통의 정장 차림이고 다른 한 사람은 꽃무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둘 다 인상이 화려했다. 나는 이만 가 볼게. 꽃무늬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다른 여자도 따라 일어섰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미하루가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같이 골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미하루가 돌아와서 말했다. 여보, 저 사람들 이번에 하와이로 골프 치러 간대요. 좋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와서 앉아봐.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녀가 꺼림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나는 선체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은행 잔고를 알아봤어. 순간 미하루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역시 그랬구나. 하고 낙담했다. 뭔가 착오가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야? 잔고가 마이너스더군. 이상하잖아. 설명 좀 해봐.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말하는 동안 감정이 점점 격해졌다. 미안해요. 미하루가 단박에 사과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수그렸다. 설명해 보라잖아. 어떻게 된 일이야? 돈을 너무 많이 찾아서 잔고가 바닥났어요. 그건 나도 알아. 뭐 하느라고 그랬는지 묻는 거야. 미안해요.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왜 여태 말하지 않았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말하지 않고 어쩔 셈이었는데? 마냥 숨길 수만은 없잖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어깨숨만 몰아쉬었다. 대체 어쩔 작정이야? 정기 예금마저 다 썼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몰라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미하루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때를 쓰듯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결국 골프 따위에 돈을 다 써버린 거지? 알아서 살림을 꾸리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예금에 손을 댄 거잖아. 매일매일이 적자에 그걸 메우려고 예금을 찾고 그걸 반복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냔 말이야. 그녀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나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골프뿐이 아니지? 그 고급 핸드백이랑 옷들도 전부 당신이 산 거지? 내게 한 말은 죄다 거짓말이잖아. 아니에요. 그건 정말이에요. 내가 산 건 얼마 안 되고 그나마 할인 매장에서 샀어요. 그건 믿어줘요. 집어치워. 소파를 걷어찼다. 예금이 200만 엔이나 있었어.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아.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모은 돈이야. 언젠가 내 집을 사려고 저축한 돈이란 말이야. 그런 돈이 지금 50만 엔도 안 남았어. 어떡할 거야, 응? 대체 어떡할 거냐고. 그녀가 뭐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을게요. 뭐야? 갚을게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래서 갚을게요. 웃기지 마. 나는 소파 등받이를 내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돈을 쓰기는 쉬워도 100만 엔 이상 모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절약에 절약을 거듭해도 모으기 힘든 액수란 말이야. 그런 돈을 당신은.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미하루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나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만. 더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안 찾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사람들과 못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바닥에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자 격앙됐던 감정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애초에 우리 같은 싸구려 월급쟁이 주제에 골프를 시작한 게 잘못이야.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녀가 계속 고개를 숙였다. 나 참, 정말이지. 혀를 차며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벅벅 긁었다. 잠시 후 미하루가 일어나는 기척이 났지만 내가 쳐다보지도 않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나갔다. 눈물을 흘렸으니 세수라도 하러 가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세면실에 가 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안쪽 화장실 문이 열려 있기에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미하루가 손목을 그은 채 쓰러져 있었다. 피부만 그었다고 의사가 말했다. 혈관은 의외로 자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녀가 정신을 잃은 건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라고 했다. 병원 침대에서 2~3시간 재운 뒤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나 역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미하루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몹시 우울해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냈다. 현금 카드와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사라진 돈은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깊이 반성하는 아내를 더 나무라는 건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았다. 익숙지 않은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여 그걸 풀려고 골프와 쇼핑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서서히 집안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미하루는 가사를 잘 돌보지 않게 됐다. 저녁에 귀가해도 식사 준비는커녕 시장조차 봐 놓지 않은 채 귀찮은 듯이 냉동식품을 데워서 내놓는 일이 계속됐다. 내가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오늘은 피곤해 라든가 이번 달은 생활비가 얼마 안 남아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 말조차 점점 퉁명스럽게 하더니 마침내는 거칠어지기까지 했다. 그녀는 항상 뭔가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약간만 잔소리를 해도 히스테릭하게 반응했다. 있잖아, 나 이래도 돼요? 어느 저녁 식사 도중에 미하루가 물었다. 늘 그렇듯 될 대로 되라는 투였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하다니 어디서? 친구가 이케부쿠로에서 선술집을 하는데 나더러 도와달래요. 선술집이라니.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는 것뿐이에요. 나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미하루를 바라봤다. 그녀도 내게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의 활기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였다. 사는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출근시킨 뒤에는 방에 처박혀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니까요. 누구를 만나는 일도 없고 심지어 요즘은 전화도 안 와요. 모임에 안 나가니까 나를 찾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지금 나 사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 경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즐기는 데 드는 돈은 나 스스로 벌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밖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되지 않겠어요?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길은 점점 내 얼굴을 벗어나더니 마침내 테이블을 향했다. 골프를 시작할 때도 같은 이유를 늘어놨지 하고 생각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하루, 우리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내가 제안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도 분명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러자 미하루가 미간을 찡그렸다. 한가하면 애나 키우라 이 말인가요? 집안일만으로는 지루하니 더 힘든 일을 주겠다는 거냐고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뭐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데 아이 따위나 만들라니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당신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요. 언젠가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제 사정에 아이까지 생기면 큰일이에요. 아이가 생긴다고 당신 월급이 갑자기 2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내 의견이 대립됐었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아이를 일찍 가졌으면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사코 아직은 아니라고만 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볼 사람은 그녀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었다. 결혼 전에는 그녀도 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의외였다. 선술집이라면 밤에 일해야 하잖아.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저녁 식사 정도는 준비할 거예요.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럼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이랑 나랑 계속 엇갈릴 거 아니야. 얼굴도 보기 힘들 텐데. 당신이 잠들기 전에는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휴일도 있잖아요. 노상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신선하지 않겠어요? 설득할 말이 궁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노상 얼굴을 맞대고 지낸다느니 하는 표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충격이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럼 나는 앞으로도 내내 지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네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멋을 부릴 일도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선술집 말고 뭔가 다른 일을 찾으면 안 되겠어? 낮에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가게라면 친구와 함께 있으니 안심도 되고요. 내 친구 부인들 중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던데. 요컨대 선술집은 안 된다 이거군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괜찮고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뭐냔 말이에요. 하고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 서슬에 눌려 결국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미하루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그 길밖에 없었다. 그 시점에서는 아직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해심 없는 남편으로 비치기 싫었고 그녀의 소망이라면 가능한 한 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미하루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9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